헬로,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석 마스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자, 지금 팔품사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1차 확장이 바로 뭐냐면 동사는 변신의 동사, 변신의 귀재, 천재 동사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었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동명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사를 변신해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게 투부정사가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그리고 동사를 변신해서 부사 만든 것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공부할 거냐? 동사를 변신해서 형용사를 만든 게 투부정사 말고 분사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어느 것이 더 명사에 가깝냐?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가 명사에 가까웠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서만 명사 역할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명사가 명사처럼 모든 역할을 다 명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가 똑같이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지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쓰인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동사 원형이 나와서 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투부정사 비투용법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서술 쪽에다 쓰였다라고 문법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지금 해석 영문법이고요. 그건 해석하는 방식만 알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굳이 우리가 이걸 따져보자면, 투부정사에 전형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 이거 용법이 하나,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분사는 어때? 분사는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제한적 용법 말고 훨씬 더 완전히 형용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이퀄 뭐다? 분사는 이퀄 형용사다. 형용사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형용사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맨날 말씀하는 게 저는 최대한 지금 해석 문법 시간이고요. 해석을 위한 영문법 시간인데 최대한 쓸데없는 영어 문법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원어민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배웠던, 몸으로 체득해온 그런 영어를 우리는 그 언어 구조를 우리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써먹고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설명하고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용어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을 가지고 여기서 확장된 거.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 이거에다가 뭘만 알아둬도 되냐? 여러분들은 문법 용어, 주어, 목적어, 보충해주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여기 나온 이런 말들을 이해하면 이거 용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문법적 용어들은 일단 다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계속 왜 그런 게 필요 없는지 계속 저랑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고 납득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뭔지 알아야지. 형용사가 뭐냐? 형용사가 뭔지 알아야지 확장이 돼가지고 분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일단 형용사가 뭔지 기본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분사는 동사를 변신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니까 형용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제일 첫 시간에 했습니다. 첫 시간에. 자, 확장 형용사 일어난 것은 명사 그리고 대명사랑 명사랑 문장에서 똑같다 그랬어요. 형용사 부사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형용사 하는 역할. 보죠. 이것은 커다란 집이다 하면서 큰 집 하면서 명사라는 하우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사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은 커다랗구나. 그래서 커다란. 자, 이거는 어때요? 커다란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집은 커다란. 그래서 커다랗다가 되지 못합니다. 형용사는 동사. 형용사가 동사가 아니니까 다자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어때요?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커다랗다라고 해서 형용사가 이 주어를 서술해주고 있죠. 그래서 명사, 주어인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알았지? 이걸 갖다가 어때?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주어의 어떤 상태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갖다 뭐랍니까?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뉴스는 만들었어? 그 뉴스가 나를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주어, 동사, 미가 목적어다. 그리고 이게 목적보호다. 그래서 오형식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영어 완전히 망한다는 거야. 진짜 원시적인 거고 정말로 일제시대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언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오형식이다, 사형식이다 그따위 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버려. 오케이? 그래 봐봐 이제. 그 뉴스는 나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 메이드 자체가 만들었어. 그럼 나를 만들었어? 뉴스가 어떻게 나를 만들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지. 이럴 때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형식을 따져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오형식 그렇게 촌철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어? 응?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뉴스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어, 오케이? 목적어 이 정도 말은 알아야 되겠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형용사. 앞으로 우리가 상태 그러면 무조건 형용사 그러면 주로 성질보다는 우리 실제로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이해할 때 상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알았지?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한 니은자로 끝나는 말이다. 이것만 딱 기억해 두세요. 다시 시작.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한 니은자로 끝나는 말이다. 이거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형용사를 이해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형용사를 이해했으면 분사는 저절로 이해되는 거야. 왜? 아니, 동사를 변신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사를 변신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건지, 그거를, 자,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이제. 자, 분사는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동사를 변신시켜서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죠. cute baby, 귀여운 아기입니다. 귀여운 아기. 자,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아이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요. 자, 귀여운처럼 형용사는 니은자로 끝나는 말을 했죠. 귀여운. 그리고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귀여운 아기. 그런데 자고 있는 아기, 자고 있는데 결국은 자고 있는 아기 해서 니은자로 끝나는 말,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따로 그런 형용사가 없잖아, 영어에서. 그럼 만들어야 될까? 귀여운처럼 만들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지. 왜? 변신의 기제인 동사가 있잖아. 자다를, 한국말도 마찬가지야. 한국말도 자다를 다자를 떼어내고 자고 있는 이라고 하듯이 영어도 똑같겠지. 자고 있는. 그래서 영어는 그러면 그게 뭔데? 여기다가
ing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게 되면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라고 cute처럼 baby를 꾸며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형용사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현재 ing 붙여가지고 결국은 예 동사 변신시켜서 형용사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long bridge입니다. long bridge. 기다란 다리입니다. 긴 다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도를 보여주면서요. 청사진,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설하게 될 다리인데 이 사진이 지금 완성된 다리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될 사진, 완성된 사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완성된 다리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완성된 다리.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complete가 완성하다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긴 다리 대신에 완성된 다리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완성된이란 형용사가 없어. 완성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단어를 쓸데없이 외워야 될까요? 그리고 사전도 이렇게 두꺼워야 되겠죠. 사전도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잖아. 한국도 똑같이 자고 있는 라는 자다를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자고 있는 하듯이 영어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완성된 다리라고 그걸 따로 형용사를 따로 만들어내봐. 그럼 얼마나 사전이 두꺼워지고 우리가 애올 단어가 많아지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어때? 여기다가 ed 붙여가지고 이로 끝난 것들은 d만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당한, 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다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ing를 붙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때? ing를 붙여가지고 ed 붙여가지고요. 어때? 완성된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지가 완성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됐지.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때요? 행복한 뉴스가 어때요? 해피 뉴스죠. 그런데 행복한 대신에 충격적인 뉴스라고 하고 싶어요. 충격적인. 오케이? 자, 이랬을 때 shock이라는 단어가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듣고 사람이 충격받지만 뉴스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는 게 뭐야? 능동이지. 그래서 shocking. 충격적인 뉴스, ing. 이때 ing 붙여가지고 충격적인 뉴스. 그래서 ing를 붙게 되면 현재 분사가 능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건 결국 어때요? 사람들을 충격받게 하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현재 분사는, 자, 능동은 두 가지 의미. 자, 능동은, 자, 축구를 좋아하는, 그래서 하는도 있고요. 하는도 있고, 감정이 들게 하는 능동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됐죠? 그리고 진행의 현재 분사, 그래서 능동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ve baby. 자, 사랑받은 아기라고 하고 싶어요. 당연히 여기 뭘로죠? loved baby 이렇게 합니다. 사랑받은 아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아까 그 뉴스가 사람을 충격을 주는 거니까 충격적인 뉴스, shocking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뉴스에 충격을 받았지? 자, 항상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세요. 일단은 꾸며줄 때는 꾸밀 받는 대상을 존재로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충격을 줍니까?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당하지?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화살이 나한테 날라온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나에게 날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주는 에너지가. 그럼 나는 받은 거지? 그래서 어때요? shocked people 그러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 분사는 계속 수동의 뜻이 있다. 그리고 수동과 완료 뜻이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형용사가 아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서술적으로도 쓰인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볼까요? 보세요.
여기 이제 is가 없다면 그 아기는 귀여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 있어가지고 귀엽다. 사실은 귀여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귀엽다가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자, 귀여운 가지고 명사를 서술해 줄 수가 주어인 명사를 서술해 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귀엽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귀여운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즉 주어인 명사를 이런 식으로 이때는 꾸며준 게 수식해 준 게 아니라 서술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여기다 ing를 집어넣으면 뭐뭐 하고 있느냐는 뜻이잖아요. 귀여운, 자고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있으니까 자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귀여운 비동사 귀엽다. 자고 있는 플러스 비동사 자고 있다. 오케이? 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 해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현재 진행형 공식 외웠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무조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는 현재 진행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진행형 공식은 비동사 플러스 ing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현재 분사가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랑 결합돼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oved, 사랑받은이죠. 사랑받은. 자, 그 아기는 자, 귀여운 플러스 비동사 귀엽다. 잠을 자고 있는 플러스 비동사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사랑받은. 자, love. 과거, loved, 사랑했다. 세 번째, loved, 사랑받은. 이 세 번째 것이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지. 자, 그래서 사랑받은 플러스 비동사 해가지고 사랑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 거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PP. 비동사 플러스 PP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는 아니지만 수동태 공식은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공식이 발생한 이유 알겠죠? 사랑받은 플러스 비동사 사랑을 받는다. 귀여운 플러스 비동사 귀엽다. 잠을 자고 있는 플러스 비동사 잠을 자고 있다. 사랑받은 플러스 비동사 사랑받는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겠습니까? 1차원적인 품사, 형용사만 가지고 알았죠? 우리가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명사를 서술해 줄 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해. 그래서 동사를 변신시켜 가지고 형용사처럼 쓰게 만드는 거. 이게 분사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형용사 하는 역할 다 한다 이겁니다. 명사 꾸며주고 명사 서술해 주고. 오케이?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제 봅시다. 그 뉴스가 만들었다. 그 뉴스가 글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뉴스가 글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형식을 따지지 말자는 거야. 그 뉴스가 글을 만들었다. 말이 안 돼. 그럼 글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 어떤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상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발품사 가운데 형용사죠. 형용사.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어때요? 목적 보호가 되는 거지. 보충해주니까 보호. 오케이? 자, 아무튼 형용사를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이 말 형용사가 목적어 뒤에 나와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 형용사로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죠. 그 뉴스는 그를 disappoint가 실망시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 실망하다가 아니라 실망시키다, 충격받다가 아니라 충격을 주다. 전부 다 그런 식이야. 실망시키다, 흥분시키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가 이제 봐봐.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흥분시킨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흥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거니까 ED가 될 수밖에 없는, 과거 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그러면 그 뉴스는 글을 어떻게 만들었어? 행복한 거 대신에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형용사가 목적어를 이렇게 서술해 주기 위해서 나왔듯이
동사가 형용사 자리에 나왔으면은, 오케이? 이거 형용사 나올 자리잖아요? 동사가 형용사 자리에 나왔으면 당연히 뭐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또 접속사도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형용사가 나올 자리, 동사가 형용사 동네에 놀러 왔어.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형용사 동네의 규칙을 따라야지. 그래서 자기가 어때요?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야? 이제 그러면 이게 실망시키다니까 그 입장에서는 지가 실망당하는 거지. 뉴스가 그를 실망하게 에너지 쏴가지고 실망스럽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서술을 당하는 존재, 꾸며줄 때는 꾸밈을 당하는 존재를, 오케이? 꾸밈을 당한 존재를, 주인공을 잡아야 되고요. 서술할 때는 서술 당한 존재를 주인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뉴스에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디스포인트가 돼가지고요. 그 뉴스는 그를 실망되게 만들었다. 즉, 실망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뉴스로 인해서 그는 좌절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우리 이미 이거, 사역동사에서 공부했죠. 자, have, make, let. 오케이? make는 강제적으로 어떤 뭘 하게 시키는 거고, let은 A가 B 하도록 내부를 허락하다라는 뜻이고요. have는 A가 B 하도록 하다. 부탁의 의미로 시킨다고 했습니다. A가 B 하도록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역동사는 뒤에 똑같은 패턴이지만 주동, 목투 구문에서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만 쓰는 이유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지각동사도 마찬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뭐 하게 했어. 잭에게 그 벽을 페인트 툴을 써가지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역동사라서 툴을 안 쓴다 그랬죠. 나는 잭에게 그 벽을 페인트 칠하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잭에게 부탁해서 벽 좀 페인트 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잭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지. 나의 친구이거나 나의 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존재인데요. 다른 사람 아닌 잭을 시켜가지고 그 벽을 페인트 칠하게 했다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내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페인트 칠하는 사람 아저씨에게 돈을 주고 페인트를 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페인트 공에게 그 벽을 페인트 칠하게 시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 페인트 공 아저씨가 나한테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럼 나한테 중요한 것은 페인트 공 아저씨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실은 더 벽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나는 뭐뭐 하게 했어? 그 벽이 목적 보호자, 목적어 맞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곳에 형용사가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 painted. 칠해진, 과거분사. 페인트 칠해진. 과거분사는 어때요? 당한 동작의 완료죠. 오케이? 그래서 페인트 칠해지게 했으니까 벽이 지가 페인트 칠해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돼가지고 형용사가 올 자리입니다. 그런 상태로 벽이 페인트 칠해진 상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벽이 페인트 칠해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무슨 말이야? 자기가 칠한 게 아니고 오케이? 누구에게? 여기 누구에게 페인트 칠하시겠다? 어떤 돈을 전문적인 페인트 공에게 그 벽을 페인트 칠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기가 칠했으면 내가 직접 칠했으면 어때요? I painted the wall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쓰냐고.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그 벽이 페인트 칠해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지금 뭡니까? 이제 과거 분사가 보충해주는 명사를 서술해주는 형용사처럼 서술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또 연습해보죠. 파괴된 도시. 그러면 시작. destroyed city. 파괴된 도시.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falling. 아인 현재분사. 능동과 진해. 여기서 뭐야? 그럼 시작.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과거 분사는 떨어졌다. 낙엽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작. 이건 과거 분사 다시 보죠. 과거 분사 뭡니까?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야. 수동과 완료. 그러니까 이미 낙엽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완료됐지? 어떤 상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낙엽 그러면 시작. 폴드가 아니죠. 일부러 내가 폴드라고 해보는 건데 폴드 가지고 뭡니까? 규칙적으로 변한 것들은 폴드겠지만 오케이 불규칙적으로 변한 것들 fall 오케이 떨어지다. 과거 시작. fell 과거 분사는 fall로 제가 일부러 fold라고 해본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변한 것들은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불규칙 동사 변화표가 있는데요. 이거 오늘 이 자료하고요.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불규칙 변화표는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 역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와 가지고 다운 받아서 공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폴드가 아니고 오타 나와서 고칠게요.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진국. 자, develop이 개발하다거든요. 선진국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developed nation. 그래서 선진국이 될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후진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develop country 또는 nation. 오케이? 자, 그러면 후진국은 어떻게 표현해? 후진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개발도상.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야. 발전하고 있는, ing 붙이고 진행의 의미. 발전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뭐냐? 예, 분사는 부족한 형용사를 가지고 그걸 어때요?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동사를 형용사로, 오케이? 형용사로 바꿔준 게 분사입니다. 오케이? 분사. 그럼 분사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 그럼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뭔데? 형용사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 오케이? 명사 수식과 명사를 이렇게 소술해주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동사, 변식, 형용사도 똑같이 이렇게 명사, 수식, 명사 똑같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 알았지? 그 중에 두 개 있다.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이 하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 단 조심합시다. 능동은 자 진행은 하고 있는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거 꼭 외워줘야 돼. 능동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그래서 하는 이란 능동, 지 스스로 능동적으로 좋아하느냐. 또 하나는 아까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좌절감의 그런 감정이 들게 하는, 오케이? 충격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어떤 감정을, 오케이? 감정을 들게 하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알았지?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야? 아까 완성된 날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완료됐지. 그리고 파괴된 도시 그런 것처럼 또 사랑받은 그런 것처럼 수동의 의미가 있다. 알았지? 수동. 사랑받은 아기 자기가 다 한 게 아니라 사랑받잖아. 그러면 수동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 당한. 오케이? 뭐라고? 당한 수동. 완료는 뭐야? 완료. 어떤 상태가 완료되어 있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반드시 이거를 잘 정리해 놓고요.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이 분사 해석을 연습을 해야지만이 진짜로 영어의 맥이 뚫리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만 알아도 영어의 사실은 어때요? 30%는 아는 거야. 오케이? 해석할 때 이것 때문에 분사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뭘 공부해 오느냐? 자, 여러분 예습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44번까지 여러분들 직접 단어 찾고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걸 반드시 어때요? 복습을 꼭 해가지고, 오케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이것들을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꾸며준 건지 아니면 소술해 준 건지,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활용해서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이걸 활용해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다. 그런데 그 동사가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왔기 때문에 동사 변신돼가지고 분사로 바뀌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능동 진행, 수동 완료를 가지고 해석을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해온 다음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해야지, 제 수업을 들어야지, 더 명확하게, 이거였구나라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